희망 가지고 합시다. 불행할 때마다 나봐 얘들아. 잘 살고 있잖아. 나 보세요. 이렇게 얘네가 막 홍원이 작다 막 소리가 선생님보다 작았겠니? 봅시다. 독서 예술 권한도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옛날 서와 옛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단어나 어휘에서만 하나 잡아두고 여러분들 시간하고 읽어봅시다. 독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얘들아, 서화라는 거는 무엇을 서화라고 설명했었어? 과거에 우리 독서 지문하면서 한번 서화 지문, 동양서화와 서양서화 한 적이 있는데 서화는 무엇을 서화라고 설명하니? 뭐 다양한 의미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 서양의 미술, 예술을 서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그림에 대한 모습들, 예술에 대한 모습들 자체를 서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 서화라는 거는 과거의 오래된 예술이나 그림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한 맥락을 파악하면서 지문 쭉 읽고 구조화를 그려보는데 하나 이야기하는 거 내가 100% 읽은 다음에 이해가 됐을 때 구조화로 한번 진행해 주세요. 근데 내가 첫 번째 읽은 다음에 이해가 안 돼서 얘들아 뭐 하고 와서 다시 읽어봐? 문제의 유형들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의 이해는 조금 방향성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지문이라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 시간 제가 적정하게 하고 중간에 앞에 봐달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때까지 읽고 구조화까지 그려보고 앞으로 넘어갑시다. 시작. 지금 당장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됐나요? 충분히 됐나요? 아니면 이해됐다고 착각이 됐나요? 이해됐다고 착각을 했나요? 아니면 진짜 100%다 간단하게 크게만 잡고 내용 같이 봅시다. 독서에 대해서 물론 과거의 지문이긴 하지만 요즘 추세에서는 복합 지문도 되게 많고요. 이거는 단일 지문이죠. 예술에 대한 단일 지문이에요. 근데 요즘 지문이나 독서 부분 보면은 지문의 양이 상당히 길어지고요. 복합 지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합 지문이라는 거는 다양한 파트나 갈래에 대해서 섞어서 출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 이러한 지문 사실 과거에 한번 유사한 지문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억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배웠었던 현재 비슷한 지문들은 가해, 서양, 서화를 설명했고요. 나의 산수와 동양 서화를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예술 지문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소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어떠한 소재인지 알고 들어가야 하고요. 기본에 대해서, 초반 앞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니? 서화를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 소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 서화에 대한 소재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한 서화에 대한 무엇을 설명해?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영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려진 대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서화에 대한 설명문이 아니잖아. 서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잖아.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서화에 대한 성격과 다른 무엇도 같이 소개하고 싶은 거야? 산수하고 같이 소개하고 싶은 거야. 둘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거니? 서로 성격이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성격이 다른 게 뭐야? 산수화는 용양예술이라는 소리입니다. 서화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슨 예술이라는 거야? 서양 예술이라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뭐하고 있는 거니? 주나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서양에 대한 예술은 어떻게 표현한다, 저렇게 표현한다. 근데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싶은 거, 서화는 어떻게 그림을, 예술을 접하게 하는 게 유명하고 대단하고 완벽한 예술이라고 정의하니? 그래서 이게 글의 요지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조화를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서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는 뭐야? 서화에서 중요한 거는 서화가 어떻게 그려졌고 뭘 사용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거는 특징들을 설명한 거잖아.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실물과 가장 비슷하게 그린 게 가치가 뭐하다고요? 높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지문에 하나 있었을 거야. 서양 철학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습니다. 과거의 그림도 그렇든 아니면 다른 그림도 그렇든. 하지만 동양도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해요. 동양도 이러한 특징들 존재하고요. 하나의 선으로 그리는 예술도 존재하고요. 깊이감에 대해서 그리는 것도 유명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야 얘들아? 서양 철학과 다르게 실물만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무엇이 포함된다? 관념, 즉 대상을 바라보는 정선한 느낌을 그린다 라는 게 뭐가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게 더 우세하나요? 를 찾으라는 대비글이 아니잖아. 그치? 어떠한 것이 우세한지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술은 다름을 가지기 때문에 동양은 동양적인 무엇으로 바라보고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양은 무슨 시각으로 바라봐라 서양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라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대비가 발생하는 것이 어떠한 대상을 설명하고자 말하는 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는 게 서화로 시작한다고 한들 마지막 문단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요지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글을 읽어나가면서 중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찾았다고 하면은 글쓰기의 요지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공부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물론 앞에 특징들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예서에 대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문제 한번 보고 온 사람도 알겠지만은 이러한 특징이나 동양도 마찬가지 이 두 부분에서 특징 뭐 명암이든 아니면은 뭐 파노라마든 다양한 부분들이 등장하죠. 이러한 특징들의 기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한다는 것은 뒤에 문제랑 연결된다는 소리고요. 뒤에 문제 본 사람들은 이 기법들을 사용한 그림을 판단하는 문제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가 뭐하라 그래서 기억만 하고 위치랑 그러한 요소들의 내용을 밑줄이나 표시를 해놓고 중요한 소재와 요지들은 파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읽어볼 텐데 자, 서화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얘들아 예를 들어 사례가 등장한다. 사례가 등장한다라는 거는 뭐 한다 그랬어? 우리 설명 방법 배웠잖아.
이번에 시험 봤잖아. 그치? 다 맞잖아. 그치요? 그치요? 수업했는데 순간 아닌 줄 알았어요? 얘들아, 설명 방법 이야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설명 방법이 뭐였어요? 정의였잖아. 두 번째의 설명 방법이 뭐였어? 예시였잖아. 그러면 뜻 분류해보자. 정의는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야? 대상에 대한 뜻이나 상징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게 목적이야. 예시는 무엇이 목적이었어, 얘들아? 중요하다. 예시는 무엇이 목적이었어? 앞에서 설명한 정의를 뭐하는 역할이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예시가 예를 들어 아니면은 사례로 이러한 것들은 뭐하는 거야? 앞에 대한 개념이나 뒤에 대한 개념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내가 만약에 앞에 대한 개념이 적응이 안 돼서 뒤에 예시로서라도 뜻이나 상징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다. 책상의 앞쪽 모서리가 뒤쪽 모서리를 더 크게 그린다는 듯, 뒤로 갈수록 건물의 각도가 넓어지는 듯 여건 근법적인 방법으로 그렸대요. 그러면 밑줄 치고 하나 알아둬야 하는 건 뭐예요? 여건 근법적인 방법은 뭐야? 앞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사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니? 이상한 그림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네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상하니? 안 이상해. 안 이상해. 그냥 정육면체 같아.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 근데 과거의 사람들한테 이거를 빡 하고 보여줘봐. 와, 뒤에 어떻게 봤어? 옆에 어떻게? 야, 너 안에 뚫려 있어 이거? 신기하게 본다고요. 이유는 현대 예술에 들어서는 이러한 입체적인 모습이 익숙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뭐라고? 그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이상했다고, 어려웠다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게 뭐라고요? 역근원적인 방법이라고요. 서양화의 이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그림이다. 이외에도 한 화면에 두세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듯 하나의 화면 내에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한데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출나게 나타나는 등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가 사방을 끌고 지나가는 듯 파노라마 기법이 적용되는 듯 여러분들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카메라 킨 다음에 무슨 촬영 기법이 있어? 파노라마가 있잖아. 그래서 파노라마 찍는 사람들 관광지 가면은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그냥 찰칵 안 하고 왜 이러는 거야? 한 시점에 안 담기는 것들을 길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의 시점에 보이니? 너네가 지금 보이는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 오이야, 지금 오른쪽 뒤에 뭐 있어? 보고 싶지? 보고 싶어 죽겠지? 안 보인다고. 근데 그러한 시점까지 그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느낌이 들리는 거야? 이상한 느낌을 들리는 거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 이러한 예시들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상한 그림처럼 느껴지게 하는 예시라고요. 뭔 소린지 알겠니? 그럼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뭐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멈춰요? 그거를 끊어주는 부분. 그리고 한 번도 하늘에서 땅 위를 내려다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각도 형식으로 내려다보는 그림도 자연스럽게 그렸대요. 여러분들 정수리 그려봐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그리잖아. 너네 정수리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정수리 볼 수 없잖아. 물론 거울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볼 수 있겠죠. 사실 착각이지. 너네가 고개 들면은 걔도 고개 드는데 정수리 어떻게 봐? 못 봐요. 근데 왜 그릴 수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그림들을 경험을 해봤거든. 그 기억상으로 정립이 됐거든.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체를 마치 만원경처럼 당겨서 본 것처럼 그러한 일도 가능했대요. 뭐가? 이러한 옛 서화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러한 옛 서화를 어떻게 느낀다고요? 이상하게 느낀다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넘어갑시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서화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서양어의 길들어진 눈으로 봐서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은 명암이나 음영 등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얘들아, 음영이나 명암들 사용하지 않는데 왜? 그러한 것들을 보일 때 평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명암이나 음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체의 입체감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인 명암이나 초상화나 동물 그림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못 그리는 사람들 어떻게 판단해? 색감으로 판단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는 돼지랑 진짜 미대를 나와가지고 그리는 돼지랑 뭔 차이가 있어? 나는 앞에서 보는 평면적인 모습을 그린 거고 그 사람은 입체적으로 그리게 돼. 너무 잘 그려? 미대를 나온 사람들은 돼지를 앞에, 측면, 밑에, 위에, 많게는 뒤에까지 전부 다 생각하면서 그리겠죠. 이러한 평면적인 요소들, 또 서양의 인상주의 이후 회화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요소로 떠오르는 그림자의 표현이 동양의 옛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끊고 하나 정리해야겠죠?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는 서양의 그림이니 동양의 그림이니? 동양의 옛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다고요. 뭐가? 이러한 기법들이. 그래서 독서에서 주의해야 하는 거 키워드. 그러나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두 번째, 3학년 때 문장의 짜임 하면서 배우겠지만 문법 배우겠지만 쉼표가 있다라는 거는 문장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문단은 뭐 할 수 있다? 끊을 수 있었다. 근데 쉼표를 쓰는 이유는 뭐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야? 동양의 옛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쉼표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읽을 거예요. 사실 내가 시간 줬을 때 쉼표가 있는지도 못 본 사람들 있을 거야. 근데 이러한 요소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서양의 풍경화에서는 필수이다시피 한 빛의 표현과 건물의 명암들과 나무들의 그림자가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표현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면 명암, 음영 이러한 표현들은 어디에 없다고요? 동양서화에 없다고요.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대요.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해야 되니?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해 줘야겠죠. 이러한 특징은 표현기법에서 뿐만 아니라 소재의 선택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사례 나왔다. 이제 나와야겠죠. 사례는 무엇을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정의를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그럼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앞에 개념이다. 알겠지? 세부 사항들이나 중요 사항들은 기억하되 도와주는 거다.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려고 머리를 쓰면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원하는 추운 지방에서 사는 새로서 연꽃이 한참 필 무렵에는 북쪽으로 날아가 버리나 동양의 옛 그림에서는 연꽃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아, 연꽃의 상징은 뭐야? 연꽃의 상징은 뭐야? 아름다움이에요. 네, 아름다움입니다. 얘들아, 원앙의 상징은 뭐야? 이해해 주세요. 네. 얘들아, 연꽃과 원앙을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왜? 원앙이 날아오는 시기에는 연꽃이 져버려요. 그리고 연꽃이 필 때는 원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같이 존재해. 원앙의 상징은 뭔데? 혼인이잖아. 원앙의 상징은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남자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서로 새가 앉아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전통 혼례 같은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의 옷에 원앙이 그려져 있고요. 상징이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연꽃의 상징은 뭐라고? 아름다움. 같이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존시킨 거야. 근데 사실 이상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요.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뭘 설명하는 거니? 이러한 표현 기법에서 뿐만 아니라 소재의 선택에서도 이상하다고 느낀다고요. 그럼 다음 문단. 그렇다면 동양의 옛 그림에서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많이 하는가? 이 부분에서 특징 하나 다뤄봅시다.
뒤에 만약에 선지에 질문을 통한 대답으로서 내용의 전달을 도와주고 있다. 많이 틀리니? 맞죠? 맞지?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들도 다루고 가면 좋아요. 아, 질문을 통해서 뒤에 오는 대답을 통해서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구나. 알아두면 좋고요. 그것은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에 바탕이 깔려있는 사고가 달랐기 때문이다. 동양에는 어떠한 사고가 있었을까 바라봤을 때 먼저 서양의 그림이 형체, 명암, 빛깔 등 보이는 바를 화면에 그대로 묘사하는 형식이라면 동양의 그림은 화가가 생각하는 아는 것, 즉 관념에 대해서 그리게 된대요. 실제로 한번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 거죠. 동양 사람한테 사과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와 서양 사람들한테 사과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 되게 달라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미대의 기준은 뭐야? 서양 예술이죠. 과거에 동양 사람한테 사과를 그리라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만 그려.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 실력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걸? 다 이렇게 그려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사과를 그리라고 시키잖아. 진짜 사과 같아요. 입체적으로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그림자도 시키고요. 그리고 뿌리도 시키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미술 다닌 사람 알 거예요. 연필로 쓱쓱쓱쓱 하면서 명암을 만들기도 하고요. 서양에 대한 기법은 뭐야? 명암이나 입체적인 부분에 똑같이 내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가진다고 하면은 동양의 그림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과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사과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은 뭘 설명하는 거야? 관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가치를 가지고요. 서양은요, 실물과 가장 가깝게 내가 보이는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단만 볼게요. 어떻게 보면 동양의 옛 그림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서양의 그림에 익숙하다 보니 동양의 그림을 서양화로 보는 눈으로 감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특징이 달라요. 명암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양의 그림을 서양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쟤 이상해. 안 이상해. 너네가 이상하게 보는 거야. 뭔 소린지 아니? 바라보는 내가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요. 안 이상하다고. 그림도 마찬가지. 동양의 그림을 보면은 동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서양의 시선에 가까워졌으니 동양의 그림을 어떻게 본다고요? 서양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우리가 그동안 서양의 그림에 익숙하다 보니 동양의 그림을 서양의 눈으로 바라봤고 서양의 과학적 표현만이 우수한 회화라고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서양 그림도 현대 회화에서는 대상을 재현한 그림보다는 뜻을 가진 그림이 오히려 더 성행한데요. 그러면 서양에서도 현대 어떠한 예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니 동양에 대한 예술도 높게 평가한다는 소리겠죠. 문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한 뜻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동양의 그림은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다. 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그렸다. 즉 진짜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내가 느낀 대로 그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그래서는 무슨 성격? 정리 성격, 요약 성격. 그러면 앞에 확대되고 서술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뭐 한다? 축소하고 요약한다. 알겠지? 그래서는 뭐 한다고요? 축소하고 요약합니다. 묘사적이 아니라 개념적입니다. 뭐가? 얘들아, 뭐가? 동양의 성화. 알겠지? 동양에 대한 예술. 그러면 이 문장을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동양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뒤에 오는 서술어의 성격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동양의 그림은 동양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찬가지로 독서, 지문 끝나고 있고요. 뒤에 문제 한번 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3번 문제.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간 2분 정도 주겠습니다. 풀어봅시다. 시작.
3번에 정답 몇 번이에요? 자신감, 너 체크한 거 맞아. 몇 번이니? 2번이죠. 왜? 동양의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보다 같이 빛의 표현을 중시한 게 아니라 동양의 예술은 뭐다? 빛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동양에 대해서 나무 그릴 때 어떻게 그렸다? 먹으로 쭉 그냥 한 줄로 그어버린다. 이게 나무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사실상 나무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림자도 보이고 뒤에 입체감도 보이고 그 영향을 서양에서 뭘 받아? 빛을 받아. 동양에선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지 보면은 동양의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 같이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순서를 바꾸고 달리라고 바꿔야겠죠. 알겠지?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4번 문제. 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얘들아 가가 뭐였어요? 가는 뭐였어요? 관념을 그리는 거지. 즉 동양에 대한 예술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면 사례라는 거는 추상 문제인 만큼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1번 문인화에서 문인들은 여유, 운치, 낭만, 고고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백의 표현을 많이 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지? 왜? 왜? 문인들이 여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백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정선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번 맞고요. 2번 문인들이 그린 초상화는 인물의 사실성보다 여기서부터 맞잖아. 사실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덕망, 학식, 인품을 표현해. 맞죠. 3번 문인의 묵객들은 각 식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선비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과 연결시어 사군자를 표현하였다. 맞죠? 왜? 상징과 관련된 개념이니까. 그럼 갑자기 궁금하네요. 얘들아 사군자 뭐 있어요? 도희야, 사군자는 4개의 상징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꽃 4개가 뭐 있어요? 네, 외워두세요. 매난국주 외워두시다. 매난국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지조와 전개의 상징물입니다. 알겠죠? 4번 문제. 진경산수화는 실제 경치를 보고 그렸지만 오묘한 신비로움을 표현하였다. 얘들아 실제를 보고 똑같이 그렸다는 거니? 아니죠. 정선한 느낌을 그렸다는 소리예요. 정답 몇 번? 5번이지. 마지막 5번 봅시다. 기여에서 미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그러면 지금 밑줄 치면서 같이 써보는 거예요. 삼각형의 지붕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 아래에 둥근 창문을 왼쪽에서 본 모습을 긴 직사각형의 지붕은 오른쪽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편 지붕의 폭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지만 소나무의 가려진 벽은 오히려 뒤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얘들아 체크해야 하는 거 부분 어딜까?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지문으로 안 넘어가도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야? 그 전에 문장 읽는 방법 하나만 이해하고 갑시다 얘들아. 지금 보기의 문장이 몇 개야? 2개야. 여기서 이해됐니? 2개야. 그러면 내가 찾아야 하는 조건은 총 몇 개야? 2개야. 윗글에 등장한 조건은 세부적으로 많았지만 설명하는 조건은 2개를 찾아야 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바라보는 시선을 총 몇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3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치? 윗 지문에 대해서 시점 설명하는 거 기억나니? 하나의 화면에 2개 이상의 시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여러 가지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기법 부분을 찾으란 소리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지만
소나무에 가려진 벽은 뒤로 갈수록 커진대. 얘들아 뒤로 갈수록 커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 뭐가 나와야 돼? 여번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하는 거. 두 가지 의미. 기억과 이해이죠. 그렇지? 자, 이거는 물론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거 내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내가 직접 시켜보기도 했고요. 다양하게 봤을 때 부호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맞나? 저거 맞나? 그리고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찾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요. 진짜 내가 문장이 문장 두 개네. 내가 찾아야 하는 요소가 두 개구나. 그러면 윗글에서 요소가 총 몇 가지가 등장했었지? 먼저 생각하고요. 문장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읽었었던 기억과 조건이 유사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돌아가서 재확인을 하는 거지. 처음 풀 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요. 나중에 시간 싸움이 독서 파트에서는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5번에 1번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고요.